자, 멘친도 나갑시다. 다들 채점하면서 고치고 있네. 일단 채점부터 하고 깔끔하게 동그라미 찍고 한 번에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따가 또 시간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다. 자, 일단 오늘 2차 반응식 배우는데 일단 백사 쪽을 피고 선생님을 바라보세요. 어차피 교재 내용대로 안 흘러갑니다. 두 번째잖아요.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 2차 반응식. 그 전에 방정식.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이걸 모르면 절대 2차 반응식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또 함수도 나오잖아, 그치? 그 함수랑 방정식, 부등식이 다 세 가지가 나중에 얽히설키 얽히는데 이제 방정식이 일단은 뭘로 분류가 되냐? 등식에서 빠져나온 거지? 등식이 뭘로 분류가 되냐?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자, 1학년 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어? 1차 반응식 배웠지. 그 전에 등식을 배웠거든. 그래서 그 등식을 뭐로 바꿀 수 있다? 뭐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는 배웠지만 제대로 배운 게 아니야, 그거. 알겠지? 그래서 제대로 배울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부터 5일 선행을 시작하잖아요. 3학년 2학기 거 이제 끝나니까, 특강이 끝나니까. 요거 하고 이제 3월달부터 이제 고1 걸 들어야 되는데 그 고1 거에 항등식이 제대로 들어있어. 시작부터. 다항식의 연산이 맨 첫 번째 파트고 저번 시간에 말했지.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까지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게 요때 처음으로 제대로 배워봅니다. 그래서 요때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아직까지 이제 3학년 2학기 때까지 쓸 일은 없어. 딱히 쓸 일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있다라는 건 알아야지. 뭘 등식하고 등식이라는 게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항등식을 모르면 안 돼. 왜? 항등식이 아닌 게 방정식이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방정식을 제대로 알려면 당연히 그 반대 항등식을 아셔야 되는데 항등식은 뭐였어 얘들아? 한자로 해석하면 항상 같을 등자 써서 항상 같음이 유지되는 식이야.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든 간에 2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4 똑같지? 좌변과 우변이.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참이 아니야. 참이지. 무조건 참이야. 얘는 x에다가 1억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50억을 집어넣든 1조를 집어넣든 무조건 참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그냥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라는 거를 이거랑 상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방정식은 뭐야? x의 값에 들어가는 값에 따라서 등식이 참이 되거나 또는 거짓이 되는 식. 그래서 2x 빼기 3은 0. 이런 게 방정식이지.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배웠던 거지. 그치? 자, 여러분 이거 다 풀 수 있죠? 3을 넘긴 다음에 2x는 3. 그러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얼마만 된다? 2분의 3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소리야. 모든 실수가 다 안 돼. 2분의 3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이게 바로 방정식 개념입니다. 2분의 3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등식이 참이 되고 뭐 상관없는 거 마이너스 1, 뭐 1, 5, 50억, 요런 거 5조 요런 거를 집어넣어도 성립 안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2분의 3만 빼고. 그러니까 특정 이렇게 넣었을 때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 한 글자? 해라고 부른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라고 부른다? 근이라고도 부른다. 알겠지? 해라고 불러도 되고 근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근데 보통 2차 방정식부터는 이제 근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해라고 해도 돼. 문제없어. 자, 그래서 방정식이긴 방정식인데 우리가 1차인 방정식은 배웠죠. 1차 방정식이라고. 근데 몇 차인 방정식을 배운다 이제? 2차인 방정식을 배운다 해서 정확하게 하시려면 이거야. 좌변의 조심. 자, 우변의 모든 식들을 다 좌변으로 넘겨서 우변을 몇으로 만들었을 때? 0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나한테 설명해야 돼. 좌변이 몇 차식으로 분류가 된다? 2차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무조건 2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식을 일반적인 형태로 써봤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는 0. 아예 그냥 머릿속에 외워놔도 되는 그런 식이야.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 x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인데 요 차수가 일단 살아있으려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몇이면 안 돼? 0이면 안 되겠죠? 요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이걸로 답이 달라져. A가 0이냐 아니냐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요 정도 A가 0이면 안 된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야? 이 2차 방정식을 이제 풀이하는 방법인데 옛날 사람들부터 시작이 됐는데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딱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 시간차가 엄청 명백해. 엄청 고대 사람들이 풀었던 방식이 이거야. 누군가의 제곱이 달이 낸다.
별의 제곱은 달이다. 요걸 그러니까 이거는 x 제곱은 a다. 뭐야? 앞에서 배웠던 우리 제곱근 방식이지. 그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애초에 근본적인 2차 방정식 풀이법이었어. 원래 만들어졌던 2차 방정식 풀이법이 이거야. 근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누군가 곱하기 누군가를 했더니 0이 된다. 이런 꼴에서 둘 다 실수라면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다 해서 요게 0이 되는 x값 구하고 요게 0이 되는 x값 구해서 그 두 개를 근이라 하자. 이 방법은 엄청나게 근대에 만들어졌어. 현대에 만들어진 방법이야.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몇백 년 안 됐어. 근데 이거는 몇 천 년 됐어. 한참 이게 시간차가 어마어마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쓰시죠? 근데 이 방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왜? 모든 2차 방정식은 이걸로 다 풀리거든.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자, 이거 여러분 인수분해 되죠? x자 인수분해 되지. 하지만 여러분들 이 방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지. 이게 별의 제곱은 달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왼쪽의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다 배웠죠? 어떻게 만들어준다?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들어오면 된다. 얼마냐? 마이너스 4의 절반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얼마? 4가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들어오면? 4가 들어오면 되지. 그러면 양변에다가 그냥 4를 더해. 양변에다가 4를 더해. 아니 이렇게도 하지 말고 그냥 얘를 4로 만들려면 얼마 더해주면 돼? 1을 더해주면 되죠. 1을 더해. 이렇게 해.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뭘로 바뀐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자 우변에다가 1 더했지. 1 더했어. 1 적으면 돼. 생각을 하셔야 돼. 외우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얘를 바꿀 수 있지. 완전 제곱식을 그래서 앞에서 계속 배웠던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알겠시겠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 1.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누군가의 제곱이 누군가가 된 거잖아. 그치? 저거잖아. x제곱은 a잖아. 그치? 저 꼴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 누군가의 제곱을 했더니 달이 됐다. 자, 따라서 누군가를 구하려면 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자? x-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자? 우변의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버리자. 제곱근을 구해버리자는 거지. 그래서 애초에 만들어진 방법이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2를 넘겨버리면 x는 얼마? 2, 하나는 플러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얼마야? 3 또는 1. x는 3 또는 1이다. 이렇게 근을 구하는 게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이용한 풀이. 가장 근본적인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며 이렇게 풀면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어. 얘는 그냥 2차 방정식 가리지 않고 다 풀 수 있습니다. 진짜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개발을 해낸 거지. 실수라는 걸 개발한 후로부터 실제로 존재하는 수 앞에서 배웠죠? 요런 꼴을 가진 실수 곱하기 실수를 했더니 0꼴이 되는 그런 식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이라는 걸 발견해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나온 이 2차 방정식을 x0-4x 플러스 3은 0이다를 자,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인수분해. 자, 이걸 x자 인수분해하면 앞에는 x 곱했겠지?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됐겠지. 자, 이렇게 더하면 뭐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 x의 개수가 돼야 되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시면 x-1 곱하기 x-3은 0이다. 자, 여기서 x는 당연히 뭐야? 실수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실수 아닌 거 안 배웠잖아. 무조건 실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각각 뭐로 보자? 별, 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곱하기 뒤에 있는 거를 했더니 0이 나왔어. 한마디로 앞에 있는 게 0이거나 뒤에 있는 게 0이다. 이런 소리지. 따라서 x-1이 0이거나 x-3이 0이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 2차 식을 세포 분열하듯이 이렇게 1차식 몇 개로 분열했다? 2개로 분열했다 이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분열하니까 1차 방정식이 됐지. 2개. 풀어주시면 뭐 나옵니까? x는 1 또는 3 이렇게 2개 나오지. 앞에 거랑 똑같지.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가 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뭐가 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인수분해가 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배우셨던 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는 만병통치약이야.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어. 모든 2차 방정식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더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중요성은 잘 모를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거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법으로 되지만 지금 이거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법으로 되죠. 지금 얘는 하지만 요거를 지워서 1이라고 해봐. 얘는 인수분해 돼야 돼.
안 돼. 이런 형태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무조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 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하는 거야? 마이너스 4의 절반의 제곱해서 또 플러스 4가 뒤에 있으면 되잖아. 그럼 필요에 따라서 여기 뒤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 3만 더해주면 돼. 3만. 그죠? 집중하고 있네. 아주 좋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아주 중요합니다. 3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다시 붙여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또 양변에 루트 씌워버리자. 루트. 그러면 왼쪽 좌변은 x 마이너스 2고 우변 오른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x는 얼마? 2 플러스 루트 3 하나와 또 2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두 분을 가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법인데 이게 원래부터 근본적인 2차 방정식 풀이법이었는데 너무 귀찮아. 인정? 너무 귀찮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풀어버리기에 너무 귀찮고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다? 사람들이 대가리를 굴리는 거야. 대가리를 어떻게 굴리냐? 한 번만 제대로 계산을 하자. 한 번만 제대로 계산을 해서 걔를 천박하지만 외워버리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네 공식이야. 알겠어? 어떻게? 한 번만 제대로 해보자 그랬지. 누구로? 2차 방정식으로. 2차 방정식으로. 아까 전에 썼던 2차 방정식 꼴이 이거였지. 기본적인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A는 0이 아니다. 당연한 거죠. A는 0이 아니다. 약속할까요? 2차 방정식입니다. 약속이 됐지.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한번 풀어보는데 당연히 인수분해가 돼야 돼. 안 되지. 나도 안 돼. 선생님도 안 돼. 자, 따라서 어떻게 하자? 얘를 아까 전에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 딱 한 번 풀어보자. 딱 한 번.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꼭 해보셔야 됩니다. 1회차 할 때도 선생님이 해보라 그랬죠? 해봤어? 자, 보자. 일단은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반대로 말했어.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최고 차항 개수가 n인데 여기는 최고 차항 개수가 몇이야? 1이지. 1 가지고 했을 때 잘 됐지. 그러니까 얘도 최고 차항 개수를 1로 만들어버리자.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싹 다 몇으로 나눠버리자? A로 나눠버리자.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쪽은 x제곱 플러스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요. 좀 복잡합니다. 한 번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얘잖아, 얘. x의 개수가 얘잖아. 보이지? 얘가 x의 개수야. 얘 절반의 제곱이 여기 뒤에 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몇이니? a분의 b의 절반은 2a분의 b. 천천히 해. 그 다음에 제곱하면 얼마? 제곱하면 분모 제곱해서 4a제곱 분의 분자 제곱해서 얼마? b제곱. 얘가 상수항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됐어? 이론상 가자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얘랑 형태가 너무 다르니까 아까 전처럼 뭔가를 플러스 3 얘만 추가해가지고 제곱식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니까 여기는 a분의 c를 넘겨버려. 우변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적습니다. a분의 bx. 뒤에 쪽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4a제곱분의 b제곱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적을 건데 자, 일단 이쪽. 자, a분의 c를 넘겼지. 그러면 뒤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c 달아주고 자, 이쪽에다가 양변에 뭐를 더하자?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 4a제곱분의 b제곱을 더하자. 자, 그러면 플러스 4a제곱분의 b제곱 4a제곱분의 b제곱을 양변에 더해주자는 거지. 됐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완성됐어. 뭐야? 왼쪽에 있는 좌변은 뭘로 표현이 된다? 얘가 누구의 제곱이야? 2a분의 b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우변을 어떻게 계산해? 우변 이거 선생님이 하는 거 봐봐. 잘 통분하면 되지. 통분. 얘를 뭐로 통분해? 얘는 a고 얘는 4a제곱이야. 당연히 얘로 통분하는 게 좋지. 그치? 얘로 통분하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a분의 c를 분모를 그대로 그냥 4a를 곱해가지고 4a제곱으로 만들면 얘는 뭐가 돼? 4ac가 되겠지. 4a만 곱했으니까 c에다가. 그치? 그래서 4ac 뭔가 만들어지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한켠에 남아있는 그 편리 만들어지고 있어. 자, 4a제곱분의 뭐 된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오, 만들어졌네. 거의 그냥 실루엣이 보인다. 그치? 한 번만 제대로 해보자고. 한 번만. 여기서 이제 평생은 아니다. 고3까지 쓸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러분. 자, 여기서 이거에다가 뭐 붙인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그죠? 제곱근을 붙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좌변은 뭐가 되고 x 플러스 2a분의 b가 되고 맞지? 제곱만 날라가.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나왔어.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온다. 그치? 거의 완성됐어. 거의. 자, 여기서 여러분 루트 분모 분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찢어가지고 이쪽에 달고 이쪽에 달 수 있어. 루트를.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그대로 달고 이쪽은 루트 4a 제곱 분의 분자는 분자는 완성됐죠 지금. 분자는 이미 완성형이지. 분모만 이제 정리하면 돼. 여러분 4a 제곱이 누구의 제곱입니까? 2a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2a 제곱이 지금 어디 안에 있다? 루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얘 뭐 되니?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절대값 되죠? 절대값 2a죠. 되니? 근데 생각을 해봐. 조금만 천천히. 조금만 생각을 해봐요. 자, 2a가 만약에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2a가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상관이 없어. 왜? 앞에 쪽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 a가 몇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돼요. 됐죠?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와서 어차피 뿔만 붙여줘. 얘가 만약에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데 어차피 뿔만 붙여줘.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래서 그냥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긴 해. 근데 원리 원칙에 따라서 적어야지. 그지? 자, 그래서 는 해보시고. 자, 뭐라고 적으면 된다 그냥. 2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냥 남았다.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뭐 남았어? 2a분의 b만 2항하면 되네요. 2항만 하면 끝! 자, 이쪽에다가 맨 마지막에 적은 저 식에다가 넘겨가지고 2a분의 분모 똑같지? 넘겨서 그냥 붙여.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공식을 이제 그렇게 외우기 어렵지는 않으니 고3까지 계속 쓰고 암산으로 해줘야 될 공식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공식이니까 외워주자라고 비록 천박하지만 약속을 한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무슨 공식? 근의 공식이다. 근의 공식. 여러분은 이걸로 모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딱 한 번 제대로 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로 나온 근이니까. 아시겠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면은 무조건 모든 2차 방정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딱 한 번 했네. 그래서 그 결과를 외워버리자. 이걸 쓰시면 전부 다 구할 수 있을지니. 되시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아까 전에 무슨 방법이 더 쉽기는 하다? 대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게 더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대면. 얘 뭐야? x-4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x자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게 더 쉽지.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그러니까 근대에 만들어졌지. 그치? 이 방법은 꽤나 최근에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푸는 게 더 쉽습니다. 근해 공식 대입하는 것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두 가지 방법을 다 배웠어. 이제 문제만 풀면 돼. 아시지? 내가 왜 이것부터 가르쳐 줬냐면, 이 이론적인 내용을 왜 가르쳐 줬냐면, 굳이 난 이 책을 몇 번 가르쳐 갔다 그래서 한 3-4번은 가르쳐 갔어. 진짜. 보면서 딱히 요대로 풀지 않아도 되는 내용,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알려준 내용 있지. 그 두 가지 방법. 근해 공식 이용하거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그걸 딱히 이용하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방식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 아시겠죠? 자, 일단 쉬는 시간 가지고 나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내가 지금 아까 전에는 막 계산을 연속해서 엄청 많이 들리고 많이 막 혼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5일에도 가르치는데 그에 비해서 이 2차 방정식은 할만한 다행히. 자, 이거를 시작. 화면을 보죠. 그러니까 말했지. 왜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냐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굳이 뭐 2차 방정식 여기서 풀라는 대로 안 풀어도 돼요. 그죠? 선생님이 무조건 아까 전에 알려준 그 두 방법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였어? 정리 좀 하자. 하나는 뭐였다? 먼저 나온 방법이 이거야. 누군가를 제곱한 게 누군가가 됐을 때
우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면 별이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달. 요거를 이용해서 푸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에 힘도 없어졌나 봐. 별 곱하기 달.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다. 이런 얘기는 별이 0이거나 또는 달이 0이다. 이런 소리. 됐지? 이 두 가지야. 잘해봤자 저 두 가지입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봐봐. 진짜 봐봐. 뒤에 봐봐. 자, 다음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것은 동그라미, 2차 방정식이 아닌 거는 x표시래. 그지? 자, 1번 맞아 틀려. 틀렸죠? 1차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맞아 틀려. 3번 먼저 하자. 3번 먼저 하자. 능력이 없죠. x. 등식이 아니면 안 돼. 아까 전에 그래서 알려준 거야. 등식에서 갈라지는 게 방정식입니다. 일단 등식이어야 돼. 일단 등호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마치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에 걸려들 여러분이 아니죠. 3차가 아닙니다. x제곱은 사라져.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런 말 한 거야.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즉 마이너스 6까지 한 번에 다 왼쪽으로 넘겼을 때 3x제곱 플러스 10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변은 0으로 만들었을 때 좌변이 2차식이 되면 2차 방정식. 그렇게 판단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2차면 자,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되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안 보이네. 뭐라고 적혀있어? 이쪽이 채워주자. x-1 곱하기 x 플러스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자, 우변 정리 좀 합시다.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앞에 거 제곱 x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1, 그래서 빼면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지지. 근데 x 제곱이 사라지네. x 제곱이 사라지면서 뭐 됩니까? 1차 방정식 돼버리죠. 따라서 얘는 x. 이런 거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6번은 당연히 보자마자 뭐야? x. x가 분모에 가 있으면 다항식 자체가 아닙니다. 다항식이라는 말은 1차, 2차, 3차 그런 식으로 3차 다항식, 3차식 그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을 때 다항식인데 얘는 애초에 다항식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 고1 2학기 때 배우는 유리식 중에서 분수식으로 분류가 되죠. 분수식. 직관적이지? 분수로 생긴 식. 여기서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분수식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1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고1 2학기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필수 문제 2번. 이 문제를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야. 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풀어버리면 마음에 안 들어. 자, 요거 굳이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 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x값 이외에는 대입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시한 x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요 5가지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찾으라는 얘기야. 그 녀석이 해라고.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그냥 구해버리자. 얘 뭐돼? 인수분해 되죠? x, 한번 해볼까? 자, 위쪽은 1로 가볼까? 그럼 아래쪽은 뭐야?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겠죠.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인수분해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되잖아. 끝이야.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되지? 이렇게 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뭐 나온다? 2가 나온다. 되겠죠? 마지막에 확인을 해주는 거야. 잘. 마이너스 1하고 2가 근이 나왔으니까 이 녀석들이 문제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요것에 들어있는 건지 들어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 둘 다 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5번에 봅시다. 105쪽에 5번. 그 문제 한번 풀어주고 갈까, 선생님이? 자, 일단 근. 여기 봐봐. 그래서 근을 언급했어, 문제에서. 자, 여러분들 근은 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방정식에 넣었을 때 성립하는 x 값이라는 거죠. 그치? 무슨 말 그대로 여기서 한 근을 a라고 알려줬을 때, 그치? 한 근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찌 될까? 성립한다. 그게 설령 미지수다 하더라도 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미지수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어떤 식이 참이다?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은 0. 실제로 대입한 요 식이 참이다. a에 대한 2차식이지. 그치? 요 식이 참이다. 한마디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을 계산한 결과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이 소리야. a를 갖다가 제곱을 하고 a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하고 1을 더한 숫자가 0이 된다고. 알겠죠? a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건 이미 참인 식이야. 여러분들이 참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a 값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얘는 이미 참입니다. 근이라고 말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6a 값 보이지? a제곱 마이너스 6a가 얼마일까? 여기서 1을 넘긴 게 얼마겠지?
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 그럼 뭐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돼. 얘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된다. 됐지? 자,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0 하면 얼마? 플러스 9가 되겠죠. 되나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라고 만들어진 문제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풀까? 2번에 나와 있는 게 뭐야? 지금 안 보이지? 2번에 나와 있는 게 뭐야? 역수약이죠, 역수약. 어디서 나왔어? 앞에 인수분해에서도 나왔고, 곱셈 공식에서도 나왔잖아요. 거기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서 가르쳐줬어? 식변형 공식이라고 알려주면서 거의 그냥 공식도 알려줬지? A로 고쳐서 풀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이었던가? 는 0. 자, 요 식 적어놓은 거 아직 지우지 않았죠? 지우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양변을 바로 뭐로 나눠보면은 a로 나눠봐. 가운데 들어있는 항으로 나눠봐. 양변을 그냥 싹 다 a로 나눠버려. 그럼 뭐 나와?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a로 나눠버리면 앞에는 1차 a.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그 바로 뒤에는 a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6 상수. 또 그 뒤에는 a분의 1 약분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쓰면 분모에 a가 하나 있는 거. 그치? 그 다음에 a분의 0은 어차피 0이니까 0. 뭐가 나왔어? a 플러스 a분의 1이 나왔지. 얼마야? 마이너스 6 넘겨버리면 그냥 6이다. 이렇게 구해버릴 수 있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역수약을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역수약을 구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 식변형 공식을 사용해서 여러분 보고 a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하겠지 이제. 충분히 예상되지 않니? 그치? 구할 수 있어야지. 뭐였어? 이거 치환하면 얘를 a로 치환하면 무슨 공식이었다? a제곱 마이너스 2로 그냥 외우라고 했지 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진짜. 여기서 그냥 대입해서 바로 계산하면 얼마? 36 마이너스 2니까 34.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하라. 되겠지? 근데 결과만 외워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뭐에서 나왔다, 얘는? 완전 제곱식에서 나왔다.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을 해보시면 뭐 나온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2 짠짠, 짠짠 하면 뭐 나와? 1. 그래서 2만 남는다. 그치? 여기서 양변 몇 빼버린 게 제곱의 합이야? 얘네만 빼고 2를 빼버린 거지. 2를 빼버리면 이쪽에 마이너스 2가 생기겠지. 그게 제잖아. a제곱 마이너스 2.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합만 알려줬다고 해서 합만 쓰시면 안 되고 결과를 외우면 안 되는 이유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얘가 차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못 푸는 거야? 아니, 흥분하지 말고 완전 제곱식부터 적어봐. 알겠지? 완전 제곱식부터 적어보고 못 푼다고 판단해. 자, 완전 제곱식 적으면 다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외우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자, 됐죠? 그럼 아래 거 한번 풀고 지나갈까, 여러분? 이거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지나가. 할 수 있어. 차로 나왔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은 뒤로 넘어가면 됩니다. 뒤에 이제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거의 다 됐네. 몇 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해봐야 되나? 방금 전에 배웠잖아.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네. 그치? 해. 풀어. 됐나요? 자, 봅시다. 얘가 바로 뭐야? 인수분해부터 나왔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항상 쉬운 거부터 준단 말이야. 근데 근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푸는 방법은 현대에 가서야 만들어졌고 현대에 가서야 발견이 됐고 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법 전에 한참 전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가 먼저 있었어. 그리고 모든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별의 제곱은 다르다. 저기에서 제곱분을 이용한 풀이는 다 풀 수 있는데 요 녀석은 특정해도 인수분해가 돼 있네. 예뻐. 자, 이렇게 해서 얘는 0이고 얘도 0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냥 1차식 두 개로 분열되는 거지. 세포 분열. 자, 그래서 하나는 0이고 그냥 x는 0이잖아. 뭐 굳이 내가 x를 구할 필요가 없네요. x는 0. 그리고 또는 x-2가 0이다. 그러면 x는 몇이야? 2가 되는 거죠.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땡큐. 이렇게 하고 해를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근을. 자, 그다음에
오른쪽은 가려져 있네. 적어봐. x-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쪽에서는 0이라고 하면 자 요 x값 얼마? x 플러스 3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1이 0이다.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자 이렇게 적고 넘어가면 되지. 그치? 너무 쉽지? 그 다음에 또 얘는 뭐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x는 분수가 나오더라도 괜찮아.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x는 4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또 뭐야? 3x 플러스 2 곱하기 2x 마이너스 3 자 2x 마이너스 3 적고 는 0. 자 그럼 얘도 뭐다? x는 첫 번째 얘가 0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2 머릿속에서 1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는 x는 몇이다? 2x 마이너스 3이 0인 거니까 당연히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됐냐? 1차식 두 개로 1차 방정식 두 개로 분열해서 푼다. 그게 바로 인수분 F로 푸는 방법. 자, 그다음에 밑에 필수 문제 2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하라 그러지. 우리가 직접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보래. 한번 해볼까? 자, 앞에 있는 1번은 뭐야? x로 묶어버리면 되는 거지.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야? 기초. 공통인수로 묶는 거에서 출발했어. 그치? 자, 그래서 어떠한 스킬도 없고요. 그냥 x로 묶어버리면 되죠.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x는 몇이야? 그러니까 항상 여기에서 1만 대답하더라고. 앞에 있는 얘 인수는 아니야? 얘도 인수죠?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지. 자, 따라서 앞에 있는 게 여기면 그냥 몇이라 하면 된다? x는 0. 0이 하나가 근이 있는 거고요. 0 대입하면 0 되잖아. 맞지? 참 되잖아. 자, 그 다음에 또는 뭐가 있다? x는 1이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자, 그래서 여기 2x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8이지?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얘 인수분해 되죠? 자, 인수분해 최초 인수분해가 들어가는 2차 방정식 시도해볼까? 자, x. 자,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8 되고 더해서 2 되는 거 찾아봐. 얼마?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x절 곱하면 성공. 자, 해서 x 플러스 4 하나는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는 0. 자, 하시면 또 뭐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죠. 자, 따라서 x는 몇? 좋아. 마이너스 4 또는 x는 2.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전 시간에 3, 4차 방정식 하다가 이거 하니까 힐링된다. 거기에서도 인수분해해서 풀어, 얘들아. 나중에 3, 4차 방정식도 인수분해해서 푼다. 알겠지? 근데 그 인수분해 방법은 이렇게 x자 인수분해 이런 게 아니야.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나중에 배워봅니다. 좋아. 6x제곱. 자, 넘어가서 x 넘어가고 10이 넘어가서 좌변을 모두 2차식으로 만들어 우변을 0으로 만들어줬을 때 2차식이 되죠. 그래서 6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 딱 적으시면 자, 얘도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 몰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2, 3 도전.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가 어느 쪽? 위쪽. 되지? 마이너스 9랑 플러스 8 되는 거 맞니? 해봐. 봐봐. 자, 2 곱하기 3 하면 얼마? 6. 일단 여기 문제 없지. 마이너스 3 곱하기 4 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더하면 마이너스 1. 되겠지? 인정? 자, 하면 갑시다. 2x-3 곱하기 3x 플러스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하다 보면 다 빨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선생님이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은 많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이 정도야. 알겠지? 혼자 할 때는 더 빠릅니다. 훨씬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연습하시면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이 정도 됩니다.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3분의 4 각각의 1차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으시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야? 또 어려운 거니? 나 아니네.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몇이래? 마이너스 6이래. 그죠? 자, 그럼 이쪽에 있는 거 전개한 다음에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다시 인수분해야지. 다시 짐을 풀어 헤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다시 집어넣고 다시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한 다음에 플러스 6 해서 넘겼어요. 우변을 0으로 무조건 만드시고요. 자, 좌변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요.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x자 인수분해 시도 보고 x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6 되는 거 생각하면 3하고 마이너스 2.
됐지? 이 정도. 자, 해서 x자로 인수분해 보고 하시면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인수분해만 되면 되시고요. 연습 많이 하고 얘들아. 마지막에 인수분해하는 거 오늘 숙제 체크하는 거 보니까 참 이 파트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통곡의 벽이야. 통곡의 벽. 사실 2차원 형식 들어가면 그거 하드는 안 쓰거든. 여러분이 저번에 했었던 인수분해 활용이라든지 복잡한 인수분해 있지? 긴식 항 4개짜리, 항 5개짜리 그거 안 사용하지? 여기서 안 사용하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통곡의 벽이고 2차원 형식 들어오면 오히려 쉬워져. X자 인수분해랑 완전 제곱식만 잘하면 돼. 그래서 오히려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요거 한 겁니다. 별 곱하기 달이 0이다. 실수 2개로 곱했는데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그 원리를 사용하여 1차식 2개로 분열을 한 다음에 그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은 걸 두 근이라고 하자. 이렇게 남들한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다음은 뭘까? 두근 한다. 중근이네. 자, 우리 이미 다 배웠지만 봅시다. 내가 중근이라는 건 이런 거죠. 자, 내가 2차 방정식을 먼저 2차 방정식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2차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 얘 뭐니? 좌변이 그냥 완전 제곱식이지. 보이니? 보이죠? 이제는 보이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다. 그러니까 특징은 이거야. 우변이 무조건 0이고 우변은 무조건 0이고 좌변은 무슨 식?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자,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은 0꼴이 됐을 때 특징은 이건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x-1을 몇 번 곱했다? 2번 곱한 거잖아. 그러면 x-2 곱하기 내가 굳이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별 곱하기 달이 0인 꼴이야.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0이거나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0인 걸 찾으면 근이잖아. 근데 그게 뭐야? x는 2 또는 2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렇게 쓰고 싶어? 바보 같잖아. 2 또는 2라고 쓰는 게 뭐야? 그냥 몇이라고 쓰면 돼? 2라고 쓰면 되죠.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도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가 있는 거야. 2개가 있는데 그 두 근이 뭐 한 거야? 같은 것뿐. 알겠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서로 같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실근 이렇게 말해. 실근, 실수인 근. 알겠어? 진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실수만 배웠고 허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 근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서로 같은 두 근.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 따라서 두 글자로 줄여버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글자를 두 글자로 줄여서 무슨 근? 중근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딱 이게 중근의 개념이야. 근데 중근이 나온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중근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중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좌변은 정리해준 결과 좌변은 완전 제곱식꼴, 우변은 무조건 몇이 돼야 된다? 0이 돼야 됨을 강조합니다. 0이 돼야 됨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들 실수하는 건데 x-3의 제곱 좌변은 완전 제곱식인데 우변이 만약에 4야. 얘 중근 가죠? 안 가지는 얘기야. 해볼까? 이거 아까 전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이런 식. 왼쪽 오른쪽에다가 제곱근, 루트 제곱근. 루트 제곱근이야. 루트가 제곱근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정상이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워봐. 얼마야? x 마이너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 중근 가죠? 절대 아니야. x는 넘어가서 3 플러스 2 또는 3 마이너스 2야. 맞지? 해서 얘는 5고 얘는 1이야. 아니잖아. 서로 같지 않잖아. 중근 가지지 않습니다. 왜? 여기가 몇이면 중근 가진다? 0이면 중근 가진다. 알겠어? x는 3 중근 가지겠지? 딱 이 형태를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뭐? 완벽하게 정리를 다 해줬을 때 왼쪽은 완전 제곱식, 우변은 무조건 0. 알겠지? 자, 요 형태만 기억해 놓고 있어요. 0이 안 지워지네. 자, 일단은 기획부터 한번 봅시다. 중근을 가지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 다음 보기에 2차 방정식 중 중근을 가지는 것을 모두 고르시고 뭐야? 완전 제곱식으로 왼쪽이 표현이 되고요. 우변은 무조건 0이 되는 걸 찾으시고 이런 뜻이야. 알겠지? 말로 이렇게 표현해야 돼. 찾는 게 아니야. 얘가 찾아본 결과 중근이 나온다 아닌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왼쪽이 완전제곱식이고 우변이 0인 걸 찾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앞에서부터 눈여겨보라고 했었던 거지. 얘가 완전제곱식이 될 수 있겠어? 없잖아. 아무리 봐도 없잖아. 일단 뒤에가 제곱이 아니잖아. 해서 찍 바로 아니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지? 보이니? 이제쯤 보이니? 앞에서부터 계속 해와보니까 보이죠? 앞에 건 누구의 제곱? x의 제곱. 뒤에 건 누구의 제곱? 4의 제곱. 이 짠짠일까? 아닐까? 2 곱하기 4 하면 8. 8 곱하기 x 하면 8x. 여기서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됐지?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x-4의 제곱은 0. 중근이 실제로 누가 나오겠습니까? 4가 나오겠죠.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리을.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것만 많이 봐왔지만 얘도 사실은 앞에 게 누구의 제곱? 3x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라는 거야. x 조금만 변형하면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말로 하면 됩니다. 앞에 게 누구의 제곱? 3x의 제곱. 뒤에 거 누구의 제곱? 1의 제곱. 해서 의심 이짠짠해가 뭐 나와? 2 곱하기 3x 곱하기 1하면 6x 나오죠. 근데 중간 뭐가 뭐야?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얘도 뭐였다? 완전제곱식은 0꼴이었다. 따라서 얘도 중근을 가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치? 뭐 나오겠어? x는 3분의 1 나오겠죠. 3분의 1 나오겠네, 중근. 됐죠? 그 다음에 니음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왜? 뒤에 3x 제곱은 뭐 안 된다 쳐. 누군가의 제곱이 안 된다 쳐. 근데 뒤에 건 너무 안 되잖아. 더하기 제곱수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앞에 있는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3으로 나눠 떨어지면 나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떠한 속임수도 없는 아주 정직한 완전 제곱식이 아닌 녀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뭔가 더 있지 얘들아. 여기는 지금 잘렸는데 디귿 있네. 자, 지금 여러분 답은 체크했지? 체크했고 디귿만 추가로 봅시다. 자, 디귿은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야. 얘가 뭐 인수분해 되면 판단할 수 있겠지만요. 이걸 안 하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 제곱차지. 합차 공식이지.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4니까 국은 뭐 나오겠어?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지.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를 줄여서 흑토자처럼 적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적혀 있으면 뿔마사 그렇게 부르시면 되고 여기서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일단 얘도 봐봐. 완전제곱식이 아니잖아. 완전제곱식 아니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시고 완전제곱식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중분 가지는지 아닌지는 판단되니까 안 가지죠?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비읍식은 전개해봐야겠어? 안 해봐야겠어? 해봐야겠지? 해본 결과 마이너스 25까지 넘겨서 우변을 0으로 정리를 하시면 보입니까? 보이죠? 완전제곱식이 눈에 보여야 돼. 진짜 진짜 보여야 돼. x를 제곱한 게 x제곱이고 5를 제곱한 게 25니까 이 녀석을 2짠짠 달아버리면은 2 곱하기 x 곱하기 5는 10x인데 앞에 쪽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연결부호 마이너스. 됐지? 계속 이렇게 반복. 아니 내가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해보셔야 돼. 반드시. 알겠지? 될 때까지. 그냥 눈에 보일 때까지. 고인물이 되셔야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x는 몇 나온다? 중근 5가 나온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비읍까지 정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이유가 이거야. 여러분들 중근을 가질 때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수학은 반대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냥 중근을 나온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근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중근을 가지면 무조건 정리해준 결과 왼쪽 식은 무조건 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무조건 몇이 돼야 됩니다? 0이 돼야 됩니다라고 정리하라 그랬지. 이 이유가 뭐야? 반대로 하기 위해서. 그 중근이 나오는 식을 내가 만들려면 무조건 왼쪽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우변에 있는 건 일단 0이지. 다 정리했지. 그럼 왼쪽에 있는 게 무슨 식이어야 중근을 가진다? 완전 제곱식이어야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됐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이 식이 전체적으로 중근을 가진다고. 이해됐지? 자, 따라서 여기서 얘가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한 조건을 앞에서 분명히 했었지. 방금 전에도 했었지. 이론 배우면서 여기서 x의 개수에 뭐가 들어오면 된다, 상수항이? 절반의 제곱. 그치? 반의 제곱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 그죠? 다 알지? 자, 그래서 8의 절반의 제곱은 얼마?
8의 절반의 제곱, 8의 절반은 4고요. 4를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16이 되죠. 한마디로 4 플러스 A가 얼마 하면 된다? 16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4 플러스 A, 4에다가 얼마 더하면 16입니까? 12죠. 따라서 A는 12.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괜찮지? 딱 필요한 내용만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X로 플러스 AX 뭐냐 이거? AX 플러스 1. 그쵸? 좋아. 그래도 크게 보는 게 낫지. 하면. 자, 여기서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뭐 변형 문제냐? 아니. 얘도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사실. A의 절반의 제곱이 누구인 거야? 그러면 1인 거잖아. 반대로 생각해봐. A의 절반의 제곱이 누구다? 1이다. 이 A의 절반은 몇이야? 2분의 A죠. 생각을 해봐. 2분의 A를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뭐 하면 돼? 바로 제곱근 씌우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면 뭐야? 2분의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다른 방법도 있어. 다른 방법도 알려줄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일단 A는 얼마다? 양변에 2 곱하면 뿔마 2다. 바로 나오지. 내가 답은 나왔지? 근데 옛날이 아니지. 몇 주 아니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쌤이 여기서 상수항을 알 때 x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알려줬어. 뭘 만들기 위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상수 찾기를 x의 개수 찾기를 알려줬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 여기 있는 거를 반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지? 근데 그 반대로 하는 게 선생님이 이름을 말하고 그거를 녹음기로 거꾸로 들어오는 거 집에서 하라 해보라 그랬지? 무슨 느낌인지 딱 이해하기 위해서. 뭐로 발음된다?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반대로 돼가지고 갑 이렇게 말한다니까 진짜 녹음기로 들어보면 이 느낌을 파악하시라고. 우진박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녹음기에다가 대고 말했을 때 반대로 말하라 그러면 반대로 돌려보면은 웅잇갑 이렇게 된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반대로 된 거야? 초성, 중성, 종성이 다 반대로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를 반에 제곱해서 x의 개수를 반에 제곱을 해서 상수항을 찾아냈잖아. 그지? 이거의 반대가 뭐야? 제곱의 반이 아니라 그건 그냥 반대로 부른 것 뿐이지. 진짜 반대는 뭐다? 제곱의 반대. 한마디로 제곱근의 이렇게 쓰지. 제곱근의 반의 반대가 뭐야? 절반의 반대가 뭐야? 2배죠. 제곱근의 2배를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다. 1에다가 제곱근 씌우면 얼마? 루트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죠. 그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냥. 그러면 여기다가 2배 하면 얼마? 뿔마이가 나오잖아 바로. 됐지? 원래 이렇게 찾는 거야.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가 진정한 의미에서 반의 제곱을 반대로 했을 때 제곱근의 2배라는 게 이해가 가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면 x에다 똑같이 풀면 돼. 반의 제곱만 그래서 내가 외우라 그랬지? 외우라 아예 그냥 외워버리라 그랬죠? 반의 제곱은 외워라.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a의 절반에 제곱하면은 4분의 a 제곱 됐었지? 4분의 a 제곱. 4분의 a 제곱이 1이니까 a 제곱은 4.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a 제곱이 4면 a는 얼마? 뿔마 2. 그냥 이렇게 풀어버려도 되고. 알겠지? 별 문제 없지?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라는 뜻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기도 혹시 3, 4, 5. 여기는 딱히 없구나.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자, 제곱근을 이용한 푸시오, 제곱근을 이용하는 푸시오 해가지고 이게 원래 원론적인 근본적인 2차 방정식 풀이법이라고 했어. 이거야, 이거. 알겠지? 근데 뭐? 별의 제곱은 달골. 했을 때 별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달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x제곱은 여기 문제 1번에서 8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x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이용하면 루트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x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곱근이 전부 다 2차원 방식으로 풀기 위한 도구였던 거야. 알겠지? 그 정의 자체가. 자, 근데 루트 8은 뭐라고 써야 돼? 2루트 2라고 적어야겠죠? 그래서 그는 2개 플러스 2루트 2와 또는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딱 적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2번은 뭡니까? 여기 분명히 0이겠지? 0 아니면 안 돼. 0이죠? 자, 넘겨. 9x제곱은 25로 만들어.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 9로 나눠 x제곱은 안 나눠 떨어지니까 분수꼴로 9분의 25 그치? 근데요 자 여기에서 9는 누구의 제곱입니까? 3의 제곱이고요 25는 누구의 제곱? 5의 제곱이죠 한마디로 3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은 누구의 제곱입니까? 3분의 5의 제곱이죠 되나? 오 그러면 뭐야 제곱해서 3분의 5의 제곱이니까 바로 나오는 x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풀이야 이게 근본적인 풀이야 다만 이거는 그저 제곱근만 이용하면 되는 걸로 제곱근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미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는 녀석이 별의 제곱인 거야 얘가 달인 거고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서 별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달꼴로 적으면 뭐가 된다?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된다 됐지? 딱 그냥 위에 거랑 다 똑같은 거야 위에 거랑 지금 다 똑같아 그러니까 형태에 너무 집착하지 마 x 플러스 3이 하나의 덩어리야 하나의 무지수라고 생각해 그냥 별 네, 별이에요 별 별의 제곱이야 별의 제곱은 5인 거야 별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잖아 되겠지? 그래서 별을 다시 x 플러스 3으로 고치시면 x 플러스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하나라고 하나 다른 거 여러 가지 외울 필요 없이 다른 거 학습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2차원 도식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3 넘겨야지 x 값이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적어주시면 근이 되겠습니다 몇 개의 근? 두 개의 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의 근 이렇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슬슬 체력의 한계가 오는데 봅시다 여러분도 힘들지 네? 수업 듣는 사람이 더 힘들어 수업 하는 사람보다 왜냐면 나는 주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넘어가고 싶은 곳으로 넘어가고 쉬고 싶을 때 쉬잖아 쉬자 하고 그치? 여러분은 그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힘들 텐데 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 10분도 안 남았어 5분 남았네 오늘 5분 친구들 보세요 자 여기서 일단 몇으로 나눌까? 2로 한번 나눠볼까? 자 2로 나누면 9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쪽이 또 뭐야? 별의 제곱 이쪽이 뭐야? 달 그래서 이쪽이 9니까 심지어 루트 씌우면은 이쪽은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3되죠 그냥 그 다음에 이쪽은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는 붙이면 1차 반전식 됩니다 두 1차 반전식으로 분열된 거야 지금 뭐야? x는 1 플러스 3 또는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지 그치? 자 해서 하나는 4고 하나는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두 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다음 시간에 완전제곱식 아까 전에 증명해줬잖아 그거 그대로 그냥 완전제곱식으로 이용하면 풀이해서 근해 공식 배울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109쪽까지만 개념편은 109쪽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는 우리 다 했나? 인수분해를? 유형편? 아니지? 아닌가? 핸드폰이 지금 찍고 있어가지고